네, 반갑습니다. 초등 사이다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좋은 일 많으시고, 그리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자, 새해 설 세뱃돈 관련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설 세뱃돈. 좀 안 주면 안 될까요? 자, 초등학생들에게는 얼마를 주면 적당할까요? 몇 년 전에 잡코리아에서 직장인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직장인이 생각하기에 설 세뱃돈을 얼마 정도 주면 적당한가?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에게는 뭐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 중고등학생은 30,000원에서 50,000원 정도, 대학생은 50,000원 혹은 뭐 100,000원이 적정하다라고 직장인들이 생각한다는 거였고요. 물론 이건 어른들의 생각입니다. 반대로 받는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다르죠. 한 교육 콘텐츠 전문 회사에서 초등생 약 67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이 있었는데요. 초등학생들이 가장 기대하는 세뱃돈은 50,000원, 예, 신사임당 50,000원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어른들이 초등학생에게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금액과 아이들이 기대하는 금액에는 2, 3만원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다고 그런 기대감에 모두 맞추기보다 이제 초등학생은 학년에 따라서 10,000원이나 30,000원 사이를 준다고 생각하고 준비하시면 적당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어른들 입장에서 이제 은근히 신경 쓰이는 게 나는 10,000원을 주는데 다른 이모 삼촌은 뭐 20,000원, 뭐 50,000원 이렇게 주면 아이들이 좀 비교할 것 같기도 하고 예.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아이들 상황에서는 누가 얼마를 주었는지는 금방 잊어버립니다. 네. 아이들이 기억하는 건 세뱃돈 총액입니다. 설 연휴가 다 끝나고 학교에 오면 아이들끼리 이야기하는 걸 쉽게 들을 수 있는데요. 요즘에는 뭐 학교 오기 전에 이미 카톡으로 서로 인증하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24만원 벌었다, 뭐 36만원 벌었다, 심지어 뭐 50만원 넘었다, 뭐 등등을 말하죠. 그 와중에 적게 받은 친구들은 부러움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아, 좋겠다. 나는 삼촌이 한 명밖에 없어가지고 점점점. 아무래도 일가 친척이 많은 경우 뭐 10,000원, 20,000원씩만 받아도 금방 10만원이 넘어가죠. 초등 3학년 이상의 아이들의 경우 세뱃돈으로 받은 금액이 총 10만원이 안 될 때는 아쉬움이 있을 가능성이 있죠. 가만히 들어보면 세뱃돈 총 금액이 10만원이 넘는 아이들이 이제 얼마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이하를 받은 아이들은 얼마를 받았다는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총 금액으로 우리 아이가 설에 받는 세뱃돈을 최소 10만원을 넘게 해야 하는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교육적인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뭐랄까요, 15년 동안 교실에서 아이들을 봐왔던 어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담임 교사로서 교실에서 볼 때 우리 반 아이들은 모두 그냥 한 명도 빠짐없이 최소한 설 세뱃돈 총 금액이 각자 10만원은 좀 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누가 20만원 받았다, 뭐 30만원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게 너무 큰 격차로 다가오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뭐 어머님, 아버님이 이렇게 대충 눈짐작으로 계산해 보는데 우리 아이가 세뱃돈이 10만원이 안 될 것 같으면 총 10만원은 좀 넉넉히 넘을 수 있게 이렇게 좀 보태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참, 예. 세뱃돈 총액에서 이제 친구들과 차이가 나면 아이들이 그걸로 격차를 느낀다거나 상실감이 좀 많이 큰가 이렇게 염려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총 20만원, 뭐 30만원, 뭐 40만원, 50만원 이렇게 받았다고 말하는 친구를 부러워하죠. 그런데 그 상황이 아이 각자의 어떤 내면의 자존감 역량에 따라서 좀 다르게 다가오죠. 일반적인 수준에서는 세뱃돈의 차이만으로 뭐 빈부격차를 느낀다거나 막 상실감이 너무 크다거나 그렇게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그런 세뱃돈을 주시는 어른이 저 친구는 참 많구나, 이제 그걸 부러워하는 거죠. 그런데 세뱃돈을 하나도 받지 못했을 때는 그
그때는 이제 돈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상황이나 환경에 대해서 상실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실 일상생활에서 초등아이들이 그러니까 돈 때문에 어떤 생활 격차를 느끼는 경우는 좀 드물어요. 왜냐하면 초등아이들이 평소 돈을 몇만 원씩 이렇게 들고 다니는 일은 거의 없으니까요. 그보다는 물건에서 오는 격차를 초등아이들은 더 크게 느낍니다. 뭐 어떤 친구 휴대폰이 최신폰인지 아닌지, 입고 다니는 운동화나 점퍼가 요즘 유행하는 상품인지 아닌지, 특히 이제 사춘기 여학생들의 경우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 관련 굿즈가 있는데 비싸서 엄마한테 사달라고 할 엄두도 못하고 있는데 어떤 친구는 뭐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가방에 넣어서 가지고 다니는 걸 보면 그때는 이제 격차를 좀 느끼죠. 예. 그렇다면 이제 설에 받은 세뱃돈으로 우리 아이가 평소에 갖고 싶었던 좀 비싼 물건을 사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허락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 아이들의 욕망 차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세뱃돈을 받았어요. 그럼 아이 입장에서는 내 돈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쓰고 싶은 욕망이 들어요. 뭐 스마트워치도 사고 싶고 게임 아이템도 사고 싶고 단 한 달만이라도 와이파이 걱정 없이 그냥 무제한 5G 속도로 게임하는 데 쓰고 싶고 뭐 완전 최신폰까지는 못 되더라도 뭐 중고폰이라도 용량 좀 큰 걸로 마음껏 수백 장씩 막 사진 찍고 동영상 찍을 수 있는 걸로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올라옵니다. 이때 자신의 설 세뱃돈 총 금액의 절반 이상을 한 번에 써버릴 만큼의 물건이라면 아이들에게 꼭 합리적 소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정말 필요한 물건인지, 비슷한 물건은 없는지, 막상 사고 나면 얼마 못 가서 금방 사용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닌지 등을 말이죠. 그런 과정 없이 그냥 안 돼, 너무 비싸, 또는 뭐 오늘 같은 날은 기분인데 뭐 사도 돼, 이렇게 하시지 말고요. 합리적인 소비가 될 수 있도록 이야기 나누시고 아이의 판단과 상황을 들어보고 결정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요즘 아이들은 세뱃돈을 주로 어디에 쓸까요? 세뱃돈을 받으면 그 돈을 몽땅 다 소비하는 데 써버리겠다 하는 아이들은 드뭅니다. 받은 세뱃돈의 절반 정도는 소비하고 절반은 저축한다고 대답하는 아이들이 제일 많아요. 어떤 것에 소비할지는 뭐 아이들마다 다 천차만별 다르죠. 뭐 장난감 사는 아이도 있고 학용품 사는 아이도 있고. 그런데 이제 10년 전에 비해서 점차 이렇게 달라지는 모습은 저축을 하겠다는 아이들이 늘고 있어요. 주식을 사겠다고 하는 아이들도 빠르게 늘고 있고요. 아쉬운 점은 내가 어떤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으로 끝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뭐랄까요? 정말 돈 관련 공부를 부모와 함께 했다기보다는 어른이 사준 걸 이제 자랑처럼 말하는 것에 이제 멈춰 있는 거죠. 그러면 세뱃돈을 주식이나 펀드처럼 투자금으로 활용하게 하는 부모님들이 요즘에 점차 많이 늘고 있는데요. 괜찮은 것일까? 네, 세뱃돈을 주식이나 펀드로 준다거나 이렇게 투자를 가르쳐 주려면 사실 이전에 상당 기간 관련 교육을 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사전에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엄마 아빠가 관련 공부를 찬찬히 하셨어야 하는 거죠. 특히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자녀에게 관련 지식과 경제적 습관을 전수하셨어야 해요. 그런 경우라면 권장합니다. 예. 하지만 아직 아이들은 아무런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갑자기 이번 설 세뱃돈은 주식으로 줄 거야, 너 펀드 계좌 만들었다 그걸로 넣어줄 거야 라고 하면 이게 이해도 안 되고 갑자기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거부감이 들어요. 이런 거죠. 어릴 적에는 엄마가 갑자기 세뱃돈을 가져가 버렸는데 이번에는 아빠가 뭐 계좌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또 이번에 아빠가 가져가 버렸다고 그런 생각을 하죠. 우리 아이만 돈 공부에 뒤처진다고 생각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시작하는 건 자녀에게 좋지 않은 불안과 욕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경제 교육을 하시겠다고 마음을 먹으셨다면 이번에는 평소처럼 현금으로 주시고 아이가 그중 얼마를 저축하겠다고 하면 그 저축하겠다고 하는 그 현금, 그 금액을 이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부터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예. 세뱃돈을 줄 때 이제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돈, 금액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돈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밖에 유의하실 점이 있어요. 뭐냐면 세뱃돈은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주변에는 너를 응원하는 어른이 있고 너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리고 언제든지 도움을 주려는 사람이 있다는 안정감을 주는 상징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안정감을 느끼려면 금액에 상관없이 진심이 담겨 있어야 해요. 아이들은 상당한 직관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나에게 세뱃돈을 주시는 분의 어떤 표정이나 눈빛만으로도 모든 걸 다 읽어냅니다. 이걸 주면서도 아깝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정말 더 주고 싶은 마음으로 주는 건지, 그리고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이들은 단박에 알아차립니다. 얼마를 주시던 정말 기쁜 마음으로 주시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진심으로 복을 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행위 과정에서 아이들은 깊은 안정감을 무의식적으로 축적시킬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설 세뱃돈 관련 이야기 나눴습니다. 대부분의 어른들 마음이 비슷할 겁니다. 뭐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뭐 여유면 된다면야 뭐 5만원, 10만원, 몇십만 원이라도 이렇게 다 주고 싶으실 거예요. 그 마음을 우리 가족뿐 아니라 우리 이웃으로도 좀 확대해 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나마도 단 얼마라도 세뱃돈을 줄 수 있는 분들은 그래도 나은 상황입니다. 탈북해서 이북에 자녀를 두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 한국에 와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분들도 계시고, 그 밖에 여러 사연으로 인해서 자녀, 손자, 조카를 만나지 못하거나 열악한 환경 때문에 아이들을 챙기지 못하는 가정도 분명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설을 맞이해서 이런 이웃들에게도 관심을 갖고 특히 아이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초등사이다는 우리 초등학부모님들과 함께 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뚜벅뚜벅 걸어가 보겠습니다. 새해 복 엄청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